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제 이름은 은정이에요.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 5년째가 되었어요. 남편 민호와는 연애 3년, 결혼 5년으로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분께서 너무 우아하고 품격 있으신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키도 크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말씀도 조근조근 차분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은정아, 우리 민호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를 아직도 기억해요.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인자하신 분이었고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명절 때도 제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며 음식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우리 은정이가 너무 마르고 창백해 보여서 걱정이야.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운이 좋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작은 일로 시작된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호는 회사 야유회로 없었고 저는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은정이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시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젊고 더 다정한 목소리였죠. 걱정하지 마. 아직 시간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혹시 시아버지께서 목소리가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병철, 정말 조심해야 해.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 병철이라고 하셨어요. 병철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 병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본 광경에 정말 충격을 받았죠. 시어머니께서 젊은 남자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그 남자의 손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불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시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밖으로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머리도 어지러웠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 것이 맞았어요. 시어머니와 모르는 남자가 친밀하게 앉아 있었던 모습, 그리고 진우야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저는 그날 반찬을 놔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야유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죠.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은 건지 정말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품이 있고 단정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다음날 일요일 평소처럼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은정아, 어제는 왜 안 왔어? 반찬 가져온다고 했으면서. 아, 그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럼 그렇다고 연락을 하지. 걱정했잖아. 시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시더니 얼굴이 살짝 빨개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제가 무심결에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동창 모임 연락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빨리 치우시는 모습도 수상했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수상한 행동은 없는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내일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시아버지 저녁 좀 챙겨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동창회 모임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 물어보니 시아버지도 동창회 모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동창회? 당신이 언제부터 동창회를 나갔나? 시아버지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시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추셨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니 지난번에 봤던 그 젊은 남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가시자 그 남자는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연인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저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카페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하나? 시아버지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와 시아버지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요즘 부쩍 밝아지셨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시아버지의 순박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이 평소에 친한 남자친구 있다고 하신 적 있어? 남자친구?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오늘 시아버님이 어머님이 요즘 밝으시다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글쎄, 딱히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는데. 왜?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민호의 순진한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두 번 더 동창회를 핑계로 나가셨어요. 물론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은정아,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긴장이 됐어요. 혹시 시어머니 일을 알게 되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네 시어머니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들통이 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은정아, 실은 내가 너희 시어머니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요즘 밖으로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 예? 미안한 일이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거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진중해 보이시던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우셨다니요. 당신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용서해주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서 그 일이 다시 마음에 걸리나 봐. 그래서 집에 있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시아버지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자신의 과거 잘못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 은정아, 나는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 남은 인생은 네 시어머니만을 위해 살고 싶거든.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미웠고 또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불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정말 뜻밖인데. 민호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 그런데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빠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오셨으니까. 민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착잡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아, 내일 시간 있니? 엄마랑 차 한잔 할까?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였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은정아, 사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봤지?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변명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있었어. 어머님, 사실 그 사람은 엄마의 첫사랑이야. 시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30년 전 엄마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는 나이 차이도 많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을 했어.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엄마를 아직도 그리워한다고. 그래서 은정아,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찾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시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님,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야.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젊었을 때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나만을 생각해주고 계시거든. 그럼 더욱. 은정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그런데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시어머니께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사람이 너희 시아버지의 막둥이 동생이야.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첫사랑이 시아버지의 동생이라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3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형과 살아온 거야.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어머님, 그럼 그분은 지금까지 너희 시아버지 몰래 엄마를 그리워하고 계셨대. 그러다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신 거야. 이 상황은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고 저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네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진실을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결심한 듯 보였어요. 은정아,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줄래?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운을 떼셨어요. 무슨 말? 사실 서방님을 만나고 있어.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막내를? 무슨 말이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의 일부터 최근에 시아버지의 막내 동생과 다시 만나게 된 일까지 모든 것을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마침내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병철이랑 함께하고 싶은 거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 후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죠. 알았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고생했구나. 나도 젊었을 때 당신한테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우셨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곳인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조용히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동생과 재혼하셨죠. 민호는 처음에는 많이 충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모두 행복하시면 된 거 아닐까? 민호의 말을 들으며 저도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은 시아버지도 새로운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가끔 생각해보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랑을 포기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는 한동안 정말 힘들어했죠.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이유가 엄마의 첫사랑 때문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시아버지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평생 혼자 지내시던 옆집 할머니와 좋은 사이가 되셨어요. 그분도 시아버지만큼 좋은 분이셔서 지금은 정말 다정한 부부처럼 지내고 계세요. 사랑이란 게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랑이란 감정은 때로는 도덕이나 관습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제가 그때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호에게 바로 말했다면? 아니면 시아버지께 직접 가서 고발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해피엔딩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을지도 모르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가끔 큰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은정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님도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 이제 1년이 넘게 흘렀지만 모든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복잡했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알고 보니 30년 묵은 진짜 사랑 이야기였다는 반전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